덕성여자대학교 2008학년도 정시대비 모의고사 사회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덕성여대는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를 출제를 했고 역시 단답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자에서 400자 분량의 서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두 가지씩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분량이 길지 않은 만큼 별도의 지문 설명을 하지 않고 학생의 답안으로 논지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학생의 답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간단한 주의사항을 덧붙이면서 문항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안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두 가지 주의사항을 보게 된다면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지문이 많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리고 두 가지씩의 답변을 첫 문장에 제시한 뒤 구체적인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이를 뒷받침하라. 이것이 답안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이 될 것입니다. 개별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나다라를 참고할 때 지문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노인의 소득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데 대해서 학생의 답변 중에서는 소득 구조를 소득의 수준으로 인해서 소득이 향후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서 답안을 작성한 학생이 있었다. 이렇게 덕성여대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문제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학생이 많았었다. 이러한 지시사항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문을 충분히 활용해서 서술하게 된다면 문제 1번에 대한 답변은 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적 이전 소득의 비중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자식한테 용돈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늘어나는 부양비 부담으로 인해 자녀의 가치관 변화가 빨라지면서 세대 간 독립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개개인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인 노후 대책이 점차 강화되리라고 점쳐볼 수 있다. 또 노인 취업 기회의 확대 등이 실현된다면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는 노인의 생산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재산, 금융소득은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구조의 변화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악화될 것인지 완화될 것인지 전망을 서술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망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그 근거를 제시문을 활용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완화되리란 전망에 대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물론 자녀로부터 얻는 사적 이전 소득은 향후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 및 복지자원의 확보 등으로 공적 자원이 이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 또 개인들이 노후 보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노인 일자리 대책 등이 병행된다면 소득의 절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연금 등의 공적 이전 소득, 근로소득, 개인연금 등의 재산금융소득의 증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적, 개인적 자원의 대비와 노력이 향후 사적 이전 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 빈곤은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적인 이전 소득은 줄어들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를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완화 전망의 글을 작성을 하고 있고 악화되리란 전망의 글은 노후 빈곤은 향후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를 사회 경제적 기반이 따라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등에 따른 사적 이전 소득의 감소는 지속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등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 자녀 양육 및 분가 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노후 대비 사적 저축이 어려운 현실은 가치관의 문제인 만큼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재정 고갈에 더해 공적연금의 역할 한계 등이 겹쳐진다면 노인소득의 전망은 그다지 밝아질 수 없을 것이다. 악화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자기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 가나다라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가장 핵심적인 노후소득의 보장 대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근거를 기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답안을 정해둔 상태다. 이렇게 문제 의도를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공적연금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완적인 논리 전개를 하라. 이렇게 문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학의 출제 의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향후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의 방향을 고령 인구 일자리 확대와 사적인 노후 대비 저축에 두었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대책이 향후 중추적인 소득 보장 대책이 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어떤 학생이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중 수학과 영어 점수는 총 평균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국어, 과학은 평균에 미만한 점수에 해당해서 성적을 높일 목적으로 향후 학습 방향을 국어와 과학 점수 올리기에 두었다고 이렇게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다소 올라갔을 경우 국어와 과학이 수학이나 영어보다 더 중요한 성적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방향이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우리 사회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소득은 일단 공적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 소득이 될 것이고 나머지 것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것이 답안의 근본적 서술 방향이다. 이렇게 대학 측에서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통서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서술 1, 2는 택해서 그 중에 아무 서술이나 자신이 논리적 근거를 갖춰서 전개되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향후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적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 소득일 것이다. 다만 공적연금의 재정 고갈로 인해 20세기의 선진국에서 행해졌던 것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적연금은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향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역사가 짧아 수급자가 많지 않고 연금급여 수준은 낮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제도가 성숙되면 한동안 확산되는 추세가 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것이 무조건 서술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해서 이와 함께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경우 고령인구 일자리 확대를 통한 근로소득이 향후 중추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노동집약구조가 아닌 만큼 고령자라고 해도 경험과 연륜을 통해 생산성을 일정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적인 차원의 노후저축도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자녀 양육 등의 가치관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전개도 있을 수 있고 이와 함께 개인연금 재정비나 장기저축상품 도입을 통한 사적 노후 대비 저축이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여기서는 사적인 저축을 다시 부각하는 그런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의 정서가 사라지고 세대 간 독립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다한 양육 및 교육비가 노후 대비 저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물론 고령자의 취업 확대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생산성의 한계를 수반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해서 1과 2는 상반된 입장이지만 바로 이 부분은 중심으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서술되는 부분에 포함시켜라. 이것이 답안 채점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